자, 여러분 앞에 화면 볼게요. 이거 사실 되게 간단한 건데 아직 우리 적응이 잘 안 됐죠? 금방 또 적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서블릿에서 데이터를 넘겨주고 있는 부분까지는 이미 처리가 다 되어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스크립트릿을 하나 열어준 뒤에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리스트 그 안에 맵 사용해 줘야 되고, 아티클 리스트 맵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리퀘스트에 들어있는 get attribute 사용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 사용할 키는 우리가 이렇게 넘겨주는 걸로 바꿨었으니까, 그리고 import 과정, 항변하는 과정은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될 겁니다. 이 노란 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일단 이거를 가지고 article list map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냈는데, 이제 이 변수를 활용해서 화면을 실제로 그려내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냥 div 태그 하나 만들어서 게시물 리스트라고 하고 버전 1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목록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알맞은 태그 구성은 제가 ulli 가지고 할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런 거 다 됩니다. 우리 코드펜에서 사용했던 젠코딩 방식 똑같이 다 가능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화면 구성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 li에다가 첫 번째로 보여줘야 되는 게 게시글 번호였어요. 그쵸? 게시글 번호. 자, 그러면 현재 우리는 article list map이라고 하는 이 객체가 데이터를 들고 있을 텐데,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첫 번째 녀석을 일단 꺼내 와야겠죠? 게시글 3개라 지금 li를 제가 3개를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article list map의 첫 번째는 누구예요? 첫 번째 어떻게 꺼내요? 일단은 리스트 맵이면 리스트에서 먼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게시죠? 이때 첫 번째 요소, 얘는 인덱스 번호로 접근을 하겠죠? get 0, 0번 인덱스. 그럼 그 인덱스 안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맵이 들어있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셀렉트를 했을 때 나오는 한 줄의 데이터가, 이 한 줄의 데이터가 맵 형태로 묶여서 넘어오는 거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키는 컬럼명, 밸류가 데이터 값, 이렇게 들어오는 거였으니까. 자, 그러면 0번 방에 있는 맵까지 일단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get 해야죠. 여기서 맵에서도 데이터 꺼낼 때 get이니까. 다만 여기서는 인덱스 번호가 아니라 키를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자바 문법이라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텍스트로 인식이 될 거니 스크립트릿을 사용해서 out.print를 써주도록 하고 이렇게 넣어준다면 아티클 리스트 맵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0번 인덱스에 있는 맵 데이터 안에서 키를 id로 가지고 있는 녀석을 꺼내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보여주고 나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게 작성 1이었습니다. REGDate, 업데이트 데이트는 어떤 데이터를 쓰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방식은 얘랑 동일하겠죠. 여기 맵 부분에서 키만 제대로 매칭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버티컬 바 하나 나온 다음에 제목 보여줘야 돼요. 방식 똑같겠죠? 여기만 타이틀이라고 키를 제대로 꺼내준다면 해결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한 뒤에 붙여넣기를 해준다면, 그리고 인덱스 번호만 1, 1, 1, 그 다음 여기는 2, 2, 2라고 넣어준다면 어때요? 데이터가 그냥 나타나겠죠. 이렇게 ulli를 사용해서 리스트화 시킨 겁니다. 그냥. 그리고 여기 t가 보이는 거는 그냥 일단은 무시하시고, 우리가 JDBC 아티클 매니저 할 때도 똑같이 있었던 일인데, 이거 우리가 포매터를 사용해서 변경을 했었죠. 여기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러면은 리스트 보여주는 거 문제 없어요. 우리가 애초에 order by id dsc라고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0번 인덱스에 있는 거는 마지막 글, 그다음 1번 인덱스는 마지막에서 그 앞글, 2번 인덱스는 그 앞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잘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 방식은 상당히 좋지 못하겠죠? 왜 좋지 못해요? 그렇죠. 우린 지금 게시물이 3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게시글이 막 몇백 개, 수천 개 있대요. 그럼 이거 언제 다 써요, 그죠? 그리고 우리 나중에는 결국 페이징 처리 같은 것도 해야 될 텐데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명확하겠죠? JSP 페이지를 페이지당 하나씩 JSP를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사실 동적인 처리를 하려고 스크립트도 쓰고 자바도 쓰고 이러는 건데 그렇게 동적인 처리 안 하고 정적으로 데이터 갖다 받기만 할 거였으면 HTML 쓰면 돼요. 근데 그러기 싫어서 우리가 이런 거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버전 2라고 해서 발전을 시켜 볼 거예요. 일단 어떤 방식이 발전시킬 수 있는 방식일까요? 그렇죠. li 부분을 이 녀석을 포문으로 반복문 처리를 하게 된다면 어차피 여기서 바뀌는 거라고는 인덱스 번호 부분밖에 없으니 이거 반복문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li 하나만 남겨놓고 여기다가 이제 반복문을 열어줘야죠. 자, ul 태그까지 반복을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li 태그만 반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스크립트릿 하나 열어준 다음에 폼은 써줄 겁니다. 자, int i는 0부터 i가 몇 가지 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글 3개니까 3 전까지 돌면 되겠죠? i 뿔뿔 지금 중괄호 하나 열어주고 그리고 이 스크립트릿 중괄호 닫는 거는 밑에다가 따로 구성해 줘야겠죠? 자, 이러고 나서 이 인덱스 번호가 들어가는 부분에 i라고 변수를 활용해 주기만 한다면 리스트가 하나 더 나오겠죠. 자, 똑같은 방식을 사용했지만 훨씬 더 코드는 간결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 한 번 더 발전을 시켜 볼 겁니다. 자, 지금 이 방식은 게시물이 하나가 늘어난다면 늘어난 데이터를 화면에 그려낼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리밋 한계 지점을 정해놨으니까. 그렇다란 얘기는 이 녀석을 어떻게? 그렇죠. 아티클 리스트 맵은 결국 리스트예요. 리스트 안에 맵이 들어있을 뿐인 거지 결국에 얘는 누구? 리스트예요, 타입이. 그러면 아티클 리스트 맵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사이즈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겠구나. 왜냐면 리스트니까.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추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게시물이 이제 4개가 됐습니다. 4개가 됐을 때 1번 버전과 2번 버전은 3개씩 밖에 못 가져와도 3번 버전은 4개를 다 가져오겠죠, 운전하게. 얘는 이제 있는 개수만큼 다 불러올 거니까, 그죠? 발전이 되어 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갈 겁니다. 자, 지금 리스트 맵 형태라서 리스트에서 인덱스로 접근, 그리고 맵에서 키로 접근. 코드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압축을 시켜볼까요? 자, 버전 4를 하나 만들어서 자, 리스트 맵을 받아냈는데 리스트 맵을 사용해서 반복문을 돌리는데 이 녀석의 안쪽에 들여쓰기가 좀 마음에 안 들게 되네요. 이 띄어쓰기 한 칸 때문인 것 같은데 그냥 하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안쪽에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맵 형태로 된 변수를 하나 만들어내고요. 아티클 맵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아티클 리스트 맵이 가지고 있는 i번째 애들을 여기다 저장을 하자. 그러면 이제 이 밑에서 li 태그에서 쓸 수 있는 녀석은 리스트 맵에서 꺼내고 그 다음 맵으로 키로 꺼내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만 꺼내도 되지 않을까요? 한 단계를 변수화 시키면서 없앤 거죠.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쓰고 있으니까.
한 번만 쓸 거였으면 이 과정이 오히려 불필요한 과정인데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코드들도 이렇게 압축이 가능할 거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리스트는 아주 잘 그려질 겁니다. 문제가 없죠? 자,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갈 거예요.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음. 음. 그거를 이제 우리가 향상된 포문이라고 배웠었죠? 향상된 포문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결국에 얘는 자바 문법을 쓸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바에서 썼던 향상된 폼은 여기서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필요 없는 거 좀 지워내고 이 녀석을 여기에 넣어주고 향상된 포문의 형태로 돌려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아티클 맵을 가지고 돌리는 게 그대로 가면 돼요. 자, 그럼 버전 5까지 해서 5라고 안 바꿨네요. 적용이 자, 이렇게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되면은 이 캐시 비우기 및 강력 세로 고침 해주셔도 안 되면 좀 기다렸다가 이제 바뀌었네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버전부터 5번 버전까지 쭉 내려와 봤는데 누가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5번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그 대량의 데이터를 화면에 그려낸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방식을 추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반 브라우저,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을 할 때 제가 캐시를 얘는 우리가 지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한 번씩 저장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적용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적용이 바로바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지나면 적용이 됐지만 뭐 한 5분 이상 계속 새로 고침을 눌러도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얘가 저장한 캐시로 페이지를 로드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캐시를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해요. 직접적으로. 브라우저가 그냥 자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싫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브라우저 상의 화면으로 그려서 나타낼 거니까 이제부터라도 이걸 쓰시면 돼요. 얘는 시크릿 모드라고 하는 녀석인데 얘는 브라우저 상의 캐시나 이런 기록 같은 거를 최대한 남기지 않게끔 설계가 된 녀석입니다. 그래서 얘를 쓰면 캐시가 남아서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은 거의 해결이 돼요. 다만 우리가 지금은 이런 도메인을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죠. 이런 주소 URL을 입력하고 들어오는데 얘는 브라우저가 아예 꺼졌다가 다시 켜지면 그런 기록조차도 없어요. 매번 타이핑을 직접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적절하게 골라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URL을 입력하고 들어오는 형태니까 그냥 브라우저를 써도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고 나중에는 실제로 이렇게 막 엄청나게 입력하고 들어올 게 아니라 간단하게만 치고 들어올 수 있게끔 변경할 거니까 그때가 되면 시크릿 모드 같은 거 썼을 때가 훨씬 더 편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웹 개발자들은 내가 개발한 결과물들을 웹상에서 브라우저상에서 확인할 때 시크릿 모드 되게 많이 써요. 저도 실제로 실무할 때 많이 사용을 했었고 여러 가지 편리한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버전업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을 하나 기록을 남겨드리기 위해 지금 타이밍에 한번 끊을게요. 자, 그럼 커밋은 완료했고 이제 다음 내용 들어가 볼 건데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해볼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웹상에 나타나는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은 자, 이제 커밋 남겼으니까 이거 필요 없는 거 다 지울게요. 다 제거해버리고 이거 하나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자, 실제로 뭔가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보여줬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페이지에서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 글을 클릭하면 이 글에 대한 상세 보기로 넘어가야 되죠. 페이지가 이동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화면상에는 상세 보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얘를 눌렀을 때 페이지가 바뀌어야 된다. 뭐를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HTML 태그 중에 클릭했을 때 어딘가로 보내버릴 수 있는 녀석이 누가 있어요? A 태그죠. A 태그는 제가 앵커 태그라고 하면서 href를 기본적인 속성으로 가지고 있고 이 녀석을 통해 어디로 간다? 여기에 적혀있는 경로로 넘겨버릴 수 있는 녀석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페이지나 구글 페이지 같은 거 우리가 띄워봤었고요.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완전한 이런 경로를 통해서 페이지를 이동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이 앵커 태그 A 태그 안에 여기다가 넣는 링크 경로를 우리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경로를 넣어줄 겁니다. 자, 일단은 얘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JSP 페이지가 프린트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저 녀석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냥 테스트 버튼 이런 걸로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href 부분에 원래는 우리가 그 100% 네이버의 그 도메인 주소를 입력을 했었어야 돼요. 그 전에 했던 거 생각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리고 타겟 언더바라는 속성에다가 타겟에다가 언더바 블랭크라는 속성을 줬었고, 근데 지금은 갑니다. 타겟에 언더바 블랭크를 주면 새 탭에서 열기였는데 코드펜에서는 그냥 못 가게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사용했던 거고 지금은 그냥 가죠.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A 버튼을 눌렀을 때 제가 이 프린트 단점 JSP를 동작하게 하고 싶어요. 얘를 동작하게 하려면 우리가 주소를 뭐라고 입력해야 돼요? 여기다가 우리가 프린트 단을 불러낼 수 있는 녀석이 지금 없군요. 제가 서블릿을 지워서. 그러면은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저만 할게요. 저 녀석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테스트 서블릿 하나 만들어내고요. 자, 넘길 수 있는 서블릿 하나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일 처리를 제대로 넘긴다면 얘가 받아온 파라미터에 대한 세팅 할 거고 그걸로 화면 그려내는 것도 진행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print.jsp가 화면을 그려서 구구단을 정상적으로 보여주게끔 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넣으면 될까요? 자, 여기다가는 뭐라고 쳐야 돼요? 우리가 컨텍스트 패스까지는 공통일 거니까 이 뒤에 홈, 프린트, 단, 그리고 파라미터 넣어주면 되죠. 파라미터 안 넣으면 이것도 서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서블릿이 생성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면 기본 값으로 일단 1 곱하기 1까지밖에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소를 제가 여기다가 넣으면 될까요? 우리가 네이버 주소 넣는 거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이거 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리스트에서 버튼을 누르면 코드는 적혔어요? 갈까요, 이거? 가네요.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죠.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넣어주는 게 가는데 지금 문제가 없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과연 이게 정말 맞을까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파라미터는 이 URL 경로랑은 또 다른 느낌이라서 자 보여드릴게요. 아니다, 리스트에서 보여드려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럼 단위이라는 파라미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넘어가면 나와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파라미터 세팅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얘는 왜 문제가 있을까요? 이거 문제가 있긴 해요. 왜? 사실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기능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항상 풀 주소를 다 입력을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은 정말 너무나도 불편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는 이제 경로 설정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웹서블릿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URL 매핑 경로를 잡기도 하고 그리고 JSP한테 이를 넘길 때에도 여기다가 경로를 넣고 이제 경로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사용하는 곳들이 꽤나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 경로들은 항상 프로젝트가 아예 자체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그 설정값 때문에 컨텍스트 패스 뒤부터 인식이 된다 라고 했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뭐라고 넣으면 될까요? 컨텍스트 패스 뒤부터 인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printdan.jsp를 불러드릴 때 쓰는 경로는 이 녀석이었어요.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이 테스트 버튼 눌렀을 때 안 돼요. 우리가 그 전까지 여기까지 서블릿까지 컨텍스트 패스 뒤쪽 그리고 이 JSP를 불러드릴 때도 컨텍스트 패스 뒤쪽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얘는 컨텍스트 패스까지 잡아줘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서블릿이잖아요. 근데 얘는 누구? JSP잖아요. 세팅이 얘는 거기까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컨텍스트 패스라고 하는 녀석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컨텍스트 패스가 JSP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녀석이니까 이렇게 넣어줘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거? 일단 노란 줄 뜬 거 무시하시고 되네요. 됩니다. 근데 그 누구도 컨텍스트 패스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쓰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컨텍스트 패스라고 하는 그 녀석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바꾸면 얘는 적혀있는데 다 찾아가서 다 바꿔야겠네요. 그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직접 적는 게 아니라 자, 리퀘스트라고 하는 녀석이 요청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리퀘스트가 들고 있는 정보를 활용할 거예요. 지금 스크립트릿을 사용해서 out.print를 쓴 거죠, 제가. 출력이에요, 이거는. 여기다가 출력해서 값을 빼내겠다. 그때 사용할 게 리퀘스트가 가지고 있는 get. 누굴 가져와야 돼요, 우리? 컨텍스트 패스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get 썼는데 컨텍스트 패스 가져와야 되니까 이 녀석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스크립트릿으로 인해 이 리퀘스트 요청 객체가 갖고 있는 컨텍스트 패스라는 정보를 get 가져왔고요. 그걸 이 자리에 프린트 출력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 전에 제가 그냥 JSP 아티클 매니저를 써놨던 것처럼 적용이 되어서 얘는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방식이 절대 경로라는 방식이에요. 절대 경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내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다 적어주는 거. 그게 절대 경로예요. 그리고 그 절대 경로의 시작은 컨텍스트 패스부터예요. 이게 절대 경로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 경로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 더 배울 거예요, 우리는. 절대는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고, 상대는 뭐겠어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의미 아시죠? 절대평가는 절대값을 가지고 그 값을 넘었냐 못 넘었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 상대평가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비교를 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기준이 무조건 처음부터 여기부터 이게 기준인 거고, 상대는 누가 기준이겠어요? 네, 내가 있는 위치가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위치는 실질적인 파일 위치가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테스트 버튼 2를 하나 만들 거고요. 상대 경로를 적을 건데 제가 이렇게 적을 거예요. 자, 이 점점 슬래시는 무슨 의미냐? 이전이란 뜻입니다. 이전. 이걸 폴더라고 보면 이전 폴더고요. 실제로 이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리눅스 같은 그런 내용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런 거를 많이 보실 수 있게 될 텐데, 자, 이거부터 먼저 보죠. 자, 지금 저는 D 드라이브의 CJH라는 폴더 안에 STS 4.23.0 릴리즈라는 폴더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럼 제 위치는 지금 어디예요? 이거예요, 이거. STS 4.23.0 릴리즈. 이 위치에 제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전 폴더면 누구예요? 제 이니셜인 이 녀석이겠죠? 자, 이거를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이동을 할 때 실제로 cd는 change 디렉토리라고 하는 명령어고요. 여기에 cd, change 디렉토리, 나 디렉토리 바꿀 거야. 근데 어디로? 이전으로. 이러면 cjh로 가요. 이렇게 쓰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명령어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방식인 건데, 리눅스도 똑같이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자, 이런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쓴 이것도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이전. 근데 얘가 자, 어떻게 연산이 되는 거냐면, 지금 테스트 버튼 2를 눌렀을 때 프린트 단으로 잘 가거든요.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제가 위치하고 있는 URL, 이걸 잘 보세요. 저는 이걸 그냥 폴더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어떤 폴더에 들어있는 거예요? 리스트라는 폴더에 들어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걸 폴더라고 보면 아까 전에 방금 탐색기에서 보셨던 것처럼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저는 리스트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전 폴더로 가겠다라고 한 거죠. 점점. 그럼 저는 어디로 이동했어요? 여기서? 아티클로 이동한 거죠. 그쵸? 제가 지금 아티클에 있어요. 근데 누가 나왔어요? 홈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리스트라는 폴더에 있었는데 이전 폴더로 넘어갔는데 그 폴더를 아티클이 아니라 나는 홈으로 갈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뒤에 홈 뒤에는 누가 왔어요? 프린트 단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로를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상대 경로 같은 걸 경로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자리부터 앞으로 이전으로 한번 넘어간 다음에 아티클이 아니라 홈으로 바꾸겠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그 뒤에 홈 뒤에 있는 프린트 단을 찾아갈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로 바뀌는 걸 보세요. 테스트 버튼 2를 누르면 패스까지 그대로 있고 홈 프린트 단이 왔어요. 자,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건데 제가 여기를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버튼을 눌렀을 때 페이지는 당연히 이동을 못 할 겁니다. 정상적인 페이지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지금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얘가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변할지? 아티클 하고 뒤에 프린트단? 리스트 자리가 프린트단으로. 자, 그러면 이전 폴더로 가는 건 어디 갔어요? 여기 땡땡 하나 왔는데? 자, 이거는 앞으로 이동한 다음에 아티클 대신 프린트단을 넣고 그 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서블릿이 없으니 못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티클 리스트인 상태에서 우리가 아티클 디테일로 넘어갈 거야 라고 하면 여기다가 상대 경로 뭐라고 쓰면 돼요? 여기가 아티클 리스트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이 컨텍스트 패스 뒤쪽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 경로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녀석이 아티클 디테일이 돼야 돼요.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면 돼요. 이러면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티클 리스트인 상태에서 이거는 무시하시고 리스트인 상태에서 테스트 버튼 2 누르면 잠시만요. 이렇게 가야 돼요. 제가 지금 슬래시를 하나 넣어놓은 거는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내일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다시 여기서 테스트 버튼 2를 눌렀을 때 경로가 아티클 디테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전으로 가겠다가 없죠. 그러면 내 위치 기준으로 나만 바뀌면 돼요. 경로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절대 경로는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패스부터 쭉 써줄 거니까. 근데 상대 경로는 내 위치가 기준이니까. 근데 그때 말하는 내 위치는 누구다? URL에 있는 마지막 이 경로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전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바뀔 거냐. 이게 만약에 더 나열돼 있었다면 이전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상대 경로는 실제로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만 명확히 알아놓으면 상대 경로를 써도 되는 부분과 절대 경로를 써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차이가 느껴질 거예요. 앞으로 사용하다 보면 이거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생각하시고요. 이 코드는 내일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진행하고 커밋을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루트 그냥 아까 그 슬래시 이거 그냥 하나 말씀드릴게요. 얘는 이 슬래시라고 하는 녀석은 경로를 입력하는 곳에서 얘만 쓰여져 있으면 얘는 무조건 루트의 뜻이에요. 루트. 이것도 리눅스에서 똑같은 개념인 건데 루트라는 건 가장 꼭대기에 있는 폴더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개념상으로는 이 루트가 누굴 뜻해요? 컨텍스트 패스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컨텍스트 패스가 있죠. JSP 아티클 매니저라고. 그렇죠? 우리는 실제로 패스가 존재해요. 근데 이 녀석이 루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패스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루트 패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루트 패스가 아니라 컨텍스트 패스, JSP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그 패스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루트 패스로 만약에 변경을 한다면 얘가 불러오는 컨텍스트 패스는 결국 이게 돼요. 그런 식으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일 수업 시간에 실제로 한번 더 다뤄보면서 추가적인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재미나게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